태극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대상을 다루고 있죠. 공직은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강제력을 지니는데 그 강제력을 가리켜 권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권력 역시 사회적 위력의 하나로 볼 수 있는데 국민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위치가 생성시키는 사회적 위력이 권력이 됩니다. 그래요. 권력은 사회적 위력의 하나가 되겠죠. 공직에서는 공직들 간의 관계 속에서 위치가 나타나며 위력이 생성될 수 있고 국민과의 관계 속에서 위치가 나타나며 위력, 즉 권력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집단 내에서도 위력이 형성돼 있죠. 위력이 강한 이가 위력이 약한 이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또 그런 사회적 위력이 있고 또 국민들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위력이 있는 거죠. 권력이라고 부르죠. 공직은 소유가 인정되지 않으니 그래요. 현 시대에서 그렇죠. 현 시대에서 문명이 어느 정도 발전한 국가에서 그래요. 소유가 인정된 시대도 있었죠. 고대 농경국가 시대에서는 공직의 소유가 허용됐었잖아요. 현 시대란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요. 공직은 현 시대에서 문명이 어느 정도 발전한 국가에서 소유가 인정되지 않으니 권력 역시 소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겠죠. 하지만 공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인간이 배치되어야 하니 공직의 경우 전면은 인정되고 권력 역시 전면은 인정되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 사용해야 되니까 그래야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니까 전면은 인정되겠죠. 소유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따라서 이상국가에서 권력은 지닐 수 있으나 전면 형태로 지닐 수 있으며 취지에 맞게 전체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중요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권력은 누구를 위해서 사용되나요? 전체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돼야 되겠죠. 타인에게 유익한 활동을 하다 보면 사회적으로 인정받아 존경을 받게 되는데 권력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얻을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게 있죠. 그래요. 타인에게 유익한 활동을 하다 보면 사회적으로 인정받아 존경을 받게 되는데 이를 가리켜 명예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명예라는 것도 점유와 소유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속성상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요. 명예 역시 점유 소유가 가능하다고 얘기하죠. 제한의 예로는 의도적으로 남에게 양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완전한 소유가 아니죠. 완전한 소유는 거래가 가능한 거죠. 근데 명예는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금전을 받고 앞으로 나의 명예는 당신 것이요 라고 해도 A의 명예가 B의 명예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불가능하죠. 그러한 일은.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사기꾼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점유와 소유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사용도 가능하고 개성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실상 명예에 대한 연구가 없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적절한 명칭이 없는 것이 원인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명예의 사용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안철수 국민의 당대표는 세계 최초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V1을 개발해 무료로 배포했는데
이 일로 큰 명성을 얻었고, 그렇죠. 그 명성을 활용하여 국회의원이라는 공직을 얻었는데 그러한 일이 있었죠. 한때 국민들이 큰 지지를 받기도 했었어요. 이를 통해 명예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니 제한적으로 점유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명예를 활용해서 그래요. 공직을 얻었죠. 고위 공직을 얻었죠. 국회의원이라는 점유를 확인했어요. 사용했죠. 또한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 발전을 크게 이룬 공이 많은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아 큰 명예를 얻었는데, 그렇죠. 그 딸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용되어 아버지의 명예가 사용됐죠. 국회의원직과 대통령직을 얻는 데 큰 기여를 하였는데 그 명예 그렇죠. 아버지로부터 받은 명예가 아버지 명예가 딸에게 이어졌고, 그래요. 그 명예를 바탕으로 대통령까지 됐죠. 이는 명예 역시 어느 정도 소유가 가능한 것임을 입증하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소유가 가능한 것만이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데 명예 역시 물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이상 국가에서도 명예를 얻고 사용하고 유산처럼 물려주는 것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명예를 활용하여 사기를 통해 남의 것을 약탈하는 행위를 할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합니다. 명예를 통해 사기칠 경우 상대방은 쉽게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명예가 있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그래요. 사기를 치면 대부분 사람들이 믿겠죠. 그 명예를 믿고. 명예가 없는 사람이 거짓말하면 잘 안 속을 거 아니에요. 명예를 가진 이는 속이기가 쉽겠죠. 타인을.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여 얻을 수 있는 것에는 지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뭐가 있냐 지금 탐구하고 있는 거죠. 명예, 권력, 부, 지 이런 게 있겠죠. 지는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하는데 논리 체계에 구성된 지를 이론지로 그래요. 이론지로 규정할 수 있고, 그렇죠. 인간의 삶 속에서 체득되어 가념 형태로 머물고 있는지를 실천지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실천지가 이론지가 될 수 있겠죠. 그 사람이 어떤 지적 기반을 갖추면. 그래요. 그런 지가 좋은 지겠죠. 한 인간의 관념으로 머물고 있는 지가 논리체계와 결합하면 이론지로 질적 전환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론지와 실천지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이론지는 오랜 역사 과정 속에서 형성된 지적 체계가 결합되어 있어 어느 정도 보편성을 띠며 전성이 용이합니다. 반면에 실천지의 경우 삶 속에서 형성된 것이라서 이론지에 비해 실용적일 수 있으나 보편성이 결여되어 특수한 상황에서만 적합할 수 있으며 지적 체계와 결합되지 않아 체계적 전성이 불가능합니다. 실천지 중에서도 보편성을 띠는 갑진지가 존재하겠으나 실천지를 지닌 개별 인간이 지적 체계를 지니지 못했다면 이론지로 직접 전환을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요. 경험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그것이 바로 이론지가 되지는 않죠. 지적 기반을 갖추어야지 이론지로 발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적 체계 역시 기술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하여간 이론지이건 실천지이건 지는 기술을 익히는 기반이 됩니다. 또한 지는 실력을 판가름하는 시험의 내용이 될 수 있는데 시험은 보편성을 지닌 전성이 가능한지를 대상으로 해야 하니 이론지가 시험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국가에서는 누구나 원하는 지를 얻을 수 있게 배려하며 의무적으로 동등한 교육 조건 속에서 이론지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동등함이 강조되는 이유는 이론지는 시험의 대상이 되며 이상 국가에서 시험은 사회적 위치 결정의 핵심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개인의 경험에 입각한 실천지를 시험에 낼 수는 없겠죠. 특수한 상황에서만 들어맞고 그 지적 체계를 갖추지 못한 실천지를 그래요. 시험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상 국가에서 교육 영역의 존재 이유는 지의 전승과 공정한 기회 제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고대 농경 국가에서는 교육 영역이 공적 영역과 산적 영역이 혼재된 혼합 영역으로 분류될 수도 있겠으나 현대 국가에서는 교육 영역이 공적 영역에 가깝다고 보아야 합니다. 대부분 국민들이 농민으로 살아가던 고대 농경 국가 시대에는 농사 기술을 따로 교육기관을 통해 배우지 않았고 지라는 것은 공직에 진출하지 않는 이상 자기 만족 수준 정도로 익혔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죠. 고대 농경 국가에서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 신분이 낮은 이들은 그래요. 전승되는 질을 얻기가 어려웠죠. 대부분 문맹자였잖아요. 하지만 지금의 교육 영역에서 제공하는 지는 사회적 성격이 강합니다. 대부분의 인간들이 공직이나 집단에 소속되어 사회적으로 주어진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삶의 양식으로 변모했기 때문입니다. 위치에 배치되는 인간의 지는 집단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 기반이 되며 집단의 유지 발전에 필수적입니다. 그래요. 따라서 그러한 지를 갖춘 인간들을 배치하기로 원한다면 집단들이 대가를 지불해야 하며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정의에 합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어린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무상급식과 같은 문제는 다른 얘기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부양할 의무가 있으니 무상급식은 엄밀히 말하면 절대적 정의에 위배됩니다. 지자체로만 보면 지는 전면 소유가 가능하며 인간의 관념으로 형성되고 어떠한 제한 없이 지를 구성할 수 있으니 가장 완벽한 상태로 소유가 가능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인간들이 기술을 익힌다. 그 기술은 대체로 이제 기업에 사용되죠. 그래요. 사회의 일정 비용이 교육에 사용된다면 그래요. 법인세를 교육 비용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세금보다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금도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거두어지고 어디에 쓰여져야 하는가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기 무상급식이라고 이게 주석이 달려 있죠. 현실에서 무상급식은 존재할 수 없다. 정부가 무상급식을 한다는데 그러한 건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세금으로 제공하는 급식은 무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죠.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회 전체적으로 누구나 먹고는 사니까 세금으로 정부가 걷어서 급식을 시행하느냐 개인적으로 급식을 시행하느냐 그런 차이는 있는 것이죠. 그런 차이가 있는데 비교해보는 거죠. 사회적으로 어느 것이 비용을 줄이는가. 그렇죠. 그런데 정부가 급식을 하니까 비용이 더 줄더라. 그러면 세금으로 거두어서 급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사적 영역에서도 인간이 배치되는 위치, 즉 직업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기업가, 근로자, 전문가, 예술가, 성직자 등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직업들이 있죠. 이들은 개인적으로 활동할 수도 있고 집단적으로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국가는 신분제도를 금지하니 이상국가에서는 어떠한 직업을 지니는데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한을 가하는 순간 신분제도가 형성된 사회가 되어버리는 거죠. 하지만 어떠한 집단이 직업에 종사하고자 할 때 공정한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이상국가에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공적 영역이 존재하는 집단의 경우 구성원을 배치할 때에는 철저하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지만 공적 영역은 그렇죠. 모든 국민들이 세금으로 운영되니까 대부분 국민들이 모든 국민들이라고 볼 수 있죠. 철저하게 공정이 실현돼야 되겠죠. 공적 영역의 채용 원리를 사적 영역에 적용할 경우 사적 영역은 존재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사적 영역에 속한 집단은 목적에 적합하게 조직체를 구성합니다. 기업의 운영 원리 역시 집단이 특정한 목적에 의해 적합하게 운영되면서 흥망성쇠를 겪게 되고 사회의 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공적 영역과 다르게 운영된다고 하여 그렇다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자금을 투자하여 변명을 고용하여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 소유자가 있는데 100명의 구성원들 중 다수의 지지를 받아야 기업의 운영을 계속할 수 있다거나 승진을 통해 운영 책임자를 정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업 소유자는 자기 재산을 투입해서 기업을 만들죠.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혹은 재산 탕진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기업을 운영하는데 근로자들이 그렇죠. 근로자들을 경영에 참여시킬 수는 없는 거죠. 그냥 근로자들하고는 그냥 거래를 하는 거죠. 활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면서 그래요.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집단이 인격이나 정의가 침해되게 운영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기업 소유자가 법은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요. 우울한 위치에 있다 해서 우울한 위치를 이용하여 불법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겠죠. 채용 역시 집단의 자율에 맡기나 인종, 성별, 종교 같은 것을 기준으로 하여 채용의 원리로 삼는 것은 금지합니다. 법적으로 신분제도를 부정하니까 그러한 그렇죠. 신분제도를 부정하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다 금지하니까 기업 역시 그러한 것은 따르면서 기업을 운영해야 되는 거죠. 이는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상국가에서도 역시 국가의 통일성을 중시하여 이상한 국가를 있게 하는 통일성을 해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그렇죠. 다른 형태의 국가도 마찬가지죠. 그 국가를 있게 하는 통일성을 해치는 행위는 금지되죠. 위에서 언급한 것들이 이미 알려진 것들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얻고자 목표로 정하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권력, 명예, 부, 어떤 지, 기술 간직한 지 이런 것들은 그래요. 사회 구성원들 대부분이 얻기를 원하죠. 그러면 이제 좀 더 고차원적인 것을 마지막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속에는 기회나 위기, 운, 인연과 같은 것들도 존재합니다. 그렇죠. 인생 속에는 이런 게 다 있죠. 이 모든 것들을 다룰 수는 없는 것이니 국가와 관련이 깊은 기회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요. 큰 기회건 작은 기회건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어떤 국가에서 법적으로 기준을 정해 기회를 차별적으로 제공하면 그러한 국가의 토대가 되는 사회는 신분제도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가 됩니다. 그렇죠. 차별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되겠죠. 기회는 자연적인 것, 사회적인 것과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으로 분리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인간의 형을 지니며 인간으로서 살아갑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육체는 자라며 강인해졌다가 어느 순간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경험은 세월이 흐르면 통상 축적되며 영혼의 능력은 명확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연령별로 강화되는 능력과 약화되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렇죠. 그러한 자연적인 조건으로 인해 잘할 수 있는 일도 달라지는 것이니 이러한 자연적인 조건들로 인해 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기회를 자연적 기회라고 규정 지을 수 있습니다. 그 자연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부를 얻을 기회, 권력을 얻을 기회, 명예를 얻을 기회,
질을 얻을 기회, 위치를 얻을 기회는 사회 속에서 주어지는 기회로, 이는 사회적 기회로 규정 지을 수 있습니다. 자연적 기회와 사회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활동을 통해서 얻는 게 사회적 기회겠죠. 활동성 여부를 기준으로 할 경우 기회는 선천적 기회와 후천적 기회로 분리됩니다. 부모의 부를 가족의 일원인 자식이 누리고 유산을 통해 부가 서로 주어지는 기회, 부모의 명예를 계승하고 사용해 다른 것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 아름다운 육체나 강인한 육체를 타고 나서 주어지는 기회, 정신적 능력들 중 영혼의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뛰어난 부분이 존재함으로써 주어지는 기회는 그저 특정 인간에게 주어진 기회로 선천적 기회로 규정지을 수 있습니다. 활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회 역시 존재합니다. 이는 주로 사회적 기회로 분류되는 것들인데 자연적 기회나 선천적 기회에 해당되는 것들도 활동을 통해 어느 정도 얻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강인한 육체는 자연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일반적인데 비교적 약한 육체를 지닌 인간도 운동과 영양소의 적절한 조합 및 섭취를 통해 육체를 강화시킬 수 있으며 아름다운 육체를 타고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몸매 관리와 성형수술로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문명이 발전하다 보면 선천적으로 불리한 점도 어느 정도 시정할 수가 있죠. 정신적인 능력 역시 지속적인 사용과 집중을 통해 개선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생물학이나 의학이 발전함에 따라 검증이 될 것이며 정신 능력을 개선할 방법 역시 고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간 극복하기 어려웠던 자연적 조건들이 문명의 발전과 더불어 어느 정도 극복되어짐에 따라 후천적 기회의 범위도 넓어지는 경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선천적인 조건을 개인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실이 그러한 거죠. 선천적인 조건이 있는 거죠. 약한 육체를 지닌 사람이 스포츠업에 종사하고 싶다고 하여 육체를 강화하는 훈련을 아무리 열심히 한들 강한 육체를 타고난 사람이 훈련을 열심히 할 경우 극복할 수 없는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육체를 강화할 수 있다 해서 그래요. 더 강한 육체를 타고난 이의 재능을 따라잡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강한 육체를 타고나니까 게으르다, 육체를 함부로 굴린다, 그러면 따라잡을 수 있겠지만, 그래요. 둘 다 열심히 하면 강한 육체를 타고나니까 유리하겠죠. 따라서 기회를 얻어 대성하기 위해서는 선천적으로 자신이 지닌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정부는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공적 영역에서 그러하다는 거죠. 각 개인별로는 자기 재능을 파악해서 그 재능이란 거는 그렇죠. 뭔가요? 어떤가는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뜻이겠죠. 그 재능을 찾아서 발전시키는 게 좋다. 기회가 왔을 때 큰 성취를 거둘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것이겠죠. 텔거마종지를 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혼친과 산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산란은 그래도 어떤가는 신의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의리작용이 있다. 하지만 혼침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얘기했죠. 혼침을 고치기 위해서는 바르게 관찰하고 바르게 생각해야 한다. 그랬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범자 수요 정심 숨기. 무릎 앉아 있을 때에는 다 비유법이죠. 뭐를 할 때라는 말인가요? 어떤 간에 신의 마음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는 그 말이죠. 반드시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 그 길을 순수하게 해야 한다. 그 말이죠. 깨끗한 마음을 얻고 순수한 길을 얻어야 한다. 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죠. 깨끗한 마음이라는 것은 역시 비유적 표현이죠.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했죠. 의리작용을 일으키고 늑스작용을 그친 마음 상태, 그것을 깨끗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순수한 기는 어떤가는 신의 뜻이 변해서 나타나는 관념이나 표상을 가리키죠.
그것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심화이죠. 마음이 어찌 깨끗해질 것인가. 그렇죠. 어떻게 하면 깨끗한 마음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어리작용이 일어나는 마음을 얻을 수 있는가. 이렇게 되는 거죠. 뜻이, 정확한 뜻은. 용제 식상. 그러한 작용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그러한 작용은 호흡에 있다. 호흡은 뭐랬나요? 들숨 날숨 표상이나 관념을 가리키죠. 진짜 숨 쉬는 호흡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죠. 그게 아니면 뒤에서 또 얘기를 해요. 식지 출입 유심 자지. 숨은 들숨 날숨이 있겠죠. 나고 들어오는 것이 오로지 마음이 절로 아는 것에 있다. 그래. 표상이나 관념을, 정확한 뜻은 뭔가요? 표상이나 관념을 마음이 절로 알아야 한다 이 말이죠. 불가사의무. 그래요. 귀로 들으려 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밝혀지는 거죠. 귀로 하여튼 뭔가 들으려 한다는 거예요. 숨을. 그 숨이 코나 입으로 쉬는 숨을 가리키는 게 아니죠. 전부 내관이라고 했죠. 내관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무슨 귀로 들으려 해서는 안 된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억지로 들으려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인 거죠. 억지로 인식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문즉세. 들리지 아니하면 가늘어진다. 억지로 들으려 하지 마라.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러면 욕망이 작용해서 넋의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그렇겠죠. 들으려 하지 않으면, 넋의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으면 가늘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늘어진다는 어리 소리의 특징이 되겠죠. 가늘어지면 깨끗해진다. 그 어리 소리는 면면이 이어지고 깨끗하다는 것은 비유적 표현이죠. 인간의 욕망이 개입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즉 기죠. 들리면 귀가 거칠어진다. 뭐가 들리면, 넋의 소리가 들리면 그래요. 뜻이 거칠어진다. 어떤 가는 신의 뜻이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넋의 뜻이 나타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즉,타. 거칠어지면 더러워진다. 그러니까 넋의 소리는 면면이 이어지지 않는다. 가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비유적 표현이죠. 거칠어진다는 끊긴다 이 말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더럽다. 이 더럽다는 것도 비유적 표현이죠. 인간의 욕망이 개입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탁적 혼침이 욕수. 더러워지면 멍해지는 혼침 상태에 빠져서 졸음이 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연질이야. 그러한 것은 절로 그러한 이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떠서 보겠습니다. 어떤 가는 신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넉스장을 거치고 어리장을 일으켜 어떤 가는 신의 뜻을 드러나게 해야 한다. 어찌하면 넉스장을 거치고 어리장을 일으킬 수 있는가. 이는 관찰과 생각에 달려있다. 표상이나 관념의 인식은 절로 나타나게 해야 하며 억지로 그러한 것들을 인식하려 해서는 안 된다. 억지로 인식하려 하면 넋이 작용하기에 그러하다. 넋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면 어리 소리가 들리는데 어리 소리는 면면이 이어지고 욕망이 느껴지지 않는다. 넋의 소리가 들리면 뜻이 끊기고 욕망이 느껴지는데 욕망이 마음에 가득하면 멍해지고 졸음이 오게 된다. 이는 절로 그러한 이치인 것이다. 그렇죠.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